자, 그 OT 강의는 듣고 오셨죠? 예, 안 들었어도 집에 가서 유튜브에 가서 정사론 이렇게 치면은 이동훈 이렇게 정사론 유튜브 이렇게 치면 OT 강의가 있거든요. 2개 있어. 거기 이제 제가 설명회 때 한 거 하고 그다음에 어때요? 스튜디오에서 찍은 거 하고 2개 있으니까 그 2개를 꼭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14페이지를 보세요. 이게 기록과 기록 관리의 원칙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이게 문헌 정보학이거든요. 문헌 정보학인데 이게 이제 한 2년 전에 시합에 났었어. 그렇죠? 그리고 어때? 예전에 기출 문제들을 보면 문헌 정보학에서도 어때? 심심치 않게 문제가 나온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던 책이 뭐냐 하면 조윤지 선생님, 조윤지 씨라는 사람이 책을 썼거든. 근데 그 사람이 어때요? 문헌 정보학자였어요. 자, 그래서 정보사회론에서 어때요? 문헌 정보학도 중요하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기록과 기록 관리의 원칙. 자, 여기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것부터 시작한다. 자, 그러면 기록과 기록 관리의 원칙이다. 자, 기록을 보세요. 기록이 뭐냐? 이거부터 보는 거예요. 개인이나 기업 또는 어때요? 정부기관에 의해서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물리적 형태, 특성과 상관없이 법적인 의무에 따라서 그 본래의 업무상 조치와 관련해서 작성되거나 입수되고 기능, 정책, 결정, 절차, 수행 등 기타 행위들의 증거로서 또는 그 안에 포함된 자료의 정보적 가치 때문에 그 기관이나 그것의 합법적 계승자에 의해서 보존되거나 보존되게 된 모든 서적, 서류, 지도, 사진, 기타 형태의 문서 자료들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아니, 엄청 길잖아 이거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일단 기록이라는 게 뭐야? 기록이라는 게 서적, 서류, 지도, 사진이나 기타 형태의 문서 자료들을 기록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일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일기 같은 건 어때요? 기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야, 안 돼. 거기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 하면 두 번째 줄에 법적인 의무에 따라라고 돼 있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기록이라는 건 어때요? 법적인 의무에 따라서 그치 작성된 서적, 서류, 지도, 사진이나 어때 기타 형태의 문서 자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우리가 개인이나 기업 또는 어때 정부기관에 의해서 그쵸? 이 주체가 뭐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부기관이든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누가 하든 간에 뭐에 따라서 해야 돼? 법적인 의무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업무 과정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어때? 물리적 형태, 특성에 상관없이 법적인 의무에 따라서 본래의 업무상 조치와 관련해서 작성되거나 입수되고 뭐 기능, 정책, 결정, 절차, 수행 등 기타 행위들이 증거다. 그렇죠? 자, 또는 어때? 그 안에 포함된 자료의 정보적 가치 때문에 그 기관이나 그것의 합법적 계승자들에 의해서 보존되거나 보존하게 된 서적, 서류, 지도, 사진, 기타 형태의 문서 자료들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그치? 기록이라고 한다. 그쵸? 그러면 법적인 의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고 그쵸? 우리가 기록이라는 건 어때요? 서적, 서류, 지도, 사진, 기타 형태의 문서 자료들인데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하나만 더 잡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보존하는 거잖아. 기록은. 이해하셨죠? 보존. 자, 근데 업무로 하는 거는 뭐예요? 법적인 의무에 따라서 하면 어때? 이게 업무가 되는 거니까 보존하거나 어때요? 보존하게 된 것들을 뭐라고 한다? 이걸 기록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기록을 그쵸? 이 기록을 그치? 정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셸렌버그라는 사람이야. 그쵸? 자, 그러면 2번 봐봐 여러분. 셸렌버그의 정의를 보면 그러니까 위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셸렌버그의 정의야. 셸렌버그의 정의를 보면 어때요? 기록이 공적 행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기 같은 거는 뭐가 아니라고 했어. 기록이 아니라고 한 거잖아. 그렇죠? 공적 행위가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기본적 특성을 명확히 하고 있고 또 활동에 대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보존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가치와 포함된 자료의 어떤 정보적 가치를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기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때? 법적 의무다라는 거. 자, 그러면 기록의 다양한 의미,
의미예요. 그렇죠? 기록의 다양한 의미. 그러면 우리는 기록이란 말을 어때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거야. 이거는 기록은 레코드, 아카이브, 도큐먼트, 데이터, 정보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는 어떤 게 나겠어요? 이걸 구별하는, 그치, 구별하는 문제가 나겠지. 그러면 레코드를 봐봐, 여러분. 기록은 레코드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형식이나 매체에 상관없이 어때? 법적 의무, 그치? 이행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을 말한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 여러분. 우리가 기록이라는 건 어때요? 우리가 이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기록하는 행위도 있고 어때? 기록물 자체도 있을 거 아니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레코드를 말할 때는 생산물을 말하는 거야, 이거는. 이해하셨죠? 야, 기록을 기록하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여러분, 그치? 국가정보학에서도 어때요? 여러분, 이제 국가정보학에서도 뭐 그런 게 있잖아.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보라고 하면 어때요? 정보는 그치? 지식이 또 되고 활동도 되고 어때? 조직도 되는 거라고 했잖아. 그쵸? 그런 것처럼 여기서 어때? 레코드는 이거는 어때? 그치? 뭐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는. 그치? 생산되는 기록을 말한다. 자. 그러므로 이를 구성하거나 증거를 제공하는 조직이나 어때? 개인에 의해서 일단 생산되겠죠. 그쵸? 생산하고 이관한다는 건 어때? 옮겨서 보관하는 걸 이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수집, 보존, 활용되는 기록을 말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생산자가 속해 있는 처리과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기록과 관련된 활동을 포함해서 현재 사용하는 기록물이라는 의미에서 어때? 현용 기록물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뒤에 가서 어때요? 현용 기록물이 있고 어때? 비현용 기록물 뭐 이런 거 나오고 준현용 기록물, 비현용 기록물 이런 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걸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그렇죠? 현용 기록물이라고 한다. 자, 따라서 현용 기록물의 경우에는 어때요? 업무에 대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강조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면 야, 레코드는 뭐니? 라고 하면 법적 의무를 이행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을 뭐라고 한다. 이걸 레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카이브란 말도 진짜 많이 들어봤잖아. 그렇죠? 아카이브란 말도 엄청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아카이브는 기록을 아카이브라는 말로 사용할 때는 어때요? 연구 기록물이라는 뜻이야. 이해하셨죠? 연구 기록물. 연구 기록물이라는 의미와 연구 기록물을 보존하는 곳이라는 의미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아카이브는 어때요? 연구 기록물 자체도 되고, 그렇죠? 이걸 어때? 보존하는 장소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곳으로서의 어때? 기록 보존소라는 어때? 두 가지로 사용된다라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럼 연구 기록물이라는 의미는 어때요? 기록물을 생산한 기관이나 생산자가 현재는 활용하지 않는 기록물이다. 그러면 아카이브의 연구 기록물은 어때요? 현재 사용하지 않으니까 어때? 이건 뒤에 가서 보는 것처럼 뭐가 되겠어요? 비현용 기록물이다, 그렇지? 근데 어쨌든 그리고 연구 보존을 위해서 평가 선별된 어때? 영속되는 가치를 가진 기록이다. 그럼 이제 여러분 잘 봐. 그냥 기록물이라고 하면 뭐가 있어요? 레코드가 그냥 기록물이잖아. 그러니까 모든 기록을 다 연구 보존하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레코드에서 선별된 기록이라는 의미도 사용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러나 현재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참고적 가치, 연구적 가치,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어때? 비현용 기록물이라는 의미로 사용돼. 그러니까 아카이브는 뭐야? 얘는 비현용 기록물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록이라는 말은 어때요? 도큐먼트라는 말도 쓰여. 자, 도큐먼트. 그러면 기록을 도큐먼트로 사용할 때는 어때요? 하나의 분리된 단위로서 취급되는 기록 정보나 객체, 기록물 자체를 말하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책에 이렇게 내용이 있잖아.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기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록. 자, 기록 정보라고 하는 거지, 이거를. 그 다음에 어때? 이 책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그쵸? 기록물 자체라고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떤 책에, 그치, 뭐 문서에, 그치, 종이에, 그치,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 기록물이라고 하고, 그렇죠? 우리 기록물 자체라고 하고, 자, 우리가 어때? 기록 정보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도큐먼트는 어때? 기록 정보나 객체, 즉, 그렇죠? 기록 정보나 객체. 객체가 뭐예요? 기록물 자체를 말하는 거야. 자, 의미가 된다. 자, 기록을 만들고 이를 정리하여 하나의 관리 단위로 만드는 과정을 뭐라 그래? 얘를 기록화라 그래. 이해하셨죠? 영어로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도큐멘테이션이 된다. 그렇지? 예.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 자, 그러면 도큐먼트하고 가장 비슷한 말이 뭐가 있어요? 위에 있는 것 중에. 레코드도 기록물이잖아요. 그치? 레코드도. 근데 레코드는 주로 이제 어때요? 비현용 기록물이 되기 전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현용 기록물이나 어때? 준현용 기록물 뒤에 나와, 이거는. 근데 이제 도큐먼트 같은 건 뭐 그냥 다. 그치? 다. 그 다음에 어때요? 레코드는 뭐라고 했어요? 법적 의무를 이행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인데 도큐먼트는 어때? 그런 게 없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근데 이제 뒤에 가서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데이터가 있고, 그렇죠? 이게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이 지식이 있어, 지식이. 그러면 요거 전에는 이제 뭐가 있는 거냐면 사실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내가 신혼여행을 갔단 말이야, 하와이에. 그치? 그러면 신혼여행 가서 어때? 있으면 그게 사실이야, 그치? 그럼 어때? 내가 신혼여행을 가서 어때? 사진도 찍고 하면 어때요? 이 사실이 뭐가 된 거야? 표현된 거잖아. 어쨌든 어때요? 뭐 그치? 우리가 표현되면 뭐가 되는 거야? 그게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 수천 장을 어때? 휴대폰에 넣어왔어요. 그럼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리려면 어때? 그 중에서 뭔가 의미가 있는 걸 올리겠지? 그러니까 데이터 중에서 어때요? 의미가 있는 것들을 뭐라고 하는 거야? 정보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이 정보들이 쌓여서 어때요? 검증돼서 어때요? 이게 어떤 보편성을 갖거나 일반적인 사실이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지식이 된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죠? 뒤에 가서 나와. 그래서 데이터, 정보, 지식으로 갈수록 어때? 이제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조화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치? 기록이라는 말을 어때?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어때? 여기다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말이야.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데이터를 봐봐. 데이터는 아직 어때? 가공되지 않은 사실이나 형태의 것을 말해. 그러니까 그냥 사진만 찍었잖아. 그죠. 인스타그램에 그냥 올릴 수도 있지요. 어때요? 그래도 포샵이라도 한다. 이게 뭐예요? 가공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가공되지 않은 사실이나 어때? 형태의 것을 뭐라고 한다? 이걸 데이터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되게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왜? 표현됐으니까. 그치? 뭐 컴퓨터로 어때? 뭐 사진으로 저장을 했다든지 뭐 그림으로 그렸다든지 어때? 어쨌든 표현되면 뭐가 되는 거야?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때? 컴퓨터와 같이 정보 처리 시스템 안에서 정보를 전달하고 해석하며 처리하는 데 적합한 형식적 방법으로 정보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사실이 뭐가 된 거야? 표현되면 뭐가 된다? 데이터가 된다. 자.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록이라는 말이 어때요? 이 앞에서 나온 것처럼 레코드라는 말로도 사용되고 어카이브라는 말로도 사용되고 그렇죠? 자, 도큐먼트라는 말로도 사용되고 데이터라는 말로도 사용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게 정보야, 정보. 정보라는 말도 뭘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기록으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정보는 어때? 인간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어때? 지각하게 되는 지식이나 그 과정에서 전달되고 소통되는 뭐 지식을 말한다. 라는 거죠. 지식을 말한다. 근데 여기서는 뭐 그렇게, 그치. 여기서는 이제 정보는 어때요? 아직 지식이 된 건 아닌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자, 기록의 다양한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기록을 레코드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는 형식이나 매체에 상관없이 어때요? 법적 의무를 이행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을 말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풀 때 그치 함부로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어때요? 그냥 한번 읽어봤으면 어때요? 이런 거 언제 읽어본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 그치? 그 2번 기록을 아카이브라는 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구 기록물, 아카이브는 연구 기록물이죠. 의미와
연구 기록물을 보존하는 곳으로서의 어때요? 기록 보존소라는 의미 두 가지로 사용된다. 아, 이것도 그치, 맞죠? 그럼 3번, 자, 기록을 도큐먼트로 사용할 때에는 기록을 만들고 이를 정리하여 하나의 관리 단위로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그럴듯하지만 이건 어때? 도큐먼트가 아니라 뭐예요? 도큐먼테이션, 기록화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때? 아, 3번이 답이구나. 자, 기록을 데이터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는 어때? 아직 가공되지 않은 사실이나 형태의 것을 말한다. 그러면 어때? 이거 맞는 거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때? 문제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넘겨서 자, 기록의 4대 속성이에요. 기록의 4대 속성. 여기가 조금 어렵고 문제도 어때? 여기서 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기록이라는 거를, 그치, 우리가, 그쵸, 이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느냐, 그쵸? 그러니까 일반적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속성이라는 거는 이것들이 어때? 갖고 있는 일반적 성질이 뭐냐라는 건데, 진본성이 있고 신뢰성, 무결성, 이용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치? 이게 이제 시험에 나는 거야. 이 네 가지가. 자, 그럼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이용 가능성 말고 어때요? 이상한 거 아무거나 끼워 넣으면 틀린 게 되는 거지. 이해하셨죠? 뿐만 아니라 또 문제가 어떻게 날 수 있냐 하면 진본성에 대한 설명을 주고 어때요? 이 설명이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뭐 이렇게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쉽게 생각해 보면 진본성이라는 게 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진본성이 뭐냐 하면 이게 진정한 문서냐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이게 진정한 문서냐라는 말은, 그렇죠? 이게 진정한 문서냐라는 말은 이게 작성 주체가 어때요? 내가 만든 문서는 어때? 내가 만든 문서다라고 하면 그건 어때? 이건 진정한 문서라고 할 수 있잖아. 이걸 다른 사람이 만든 거라고 하면 어때? 이거는 가짜 문서지. 그러니까 진짜 문서다. 그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진본성이라고 한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저는 강사니까 이렇게 무식하게 말하지만 교수님들은 어때요? 그렇게 무식하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록이 그 취지와 맞는지, 그 기록을 생산하거나 보내기로 되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생산되거나 보내졌는지, 명시된 시점에서 생산되거나 보내졌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야? 얘를 진본성이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그럼 여기서 중에서 이런 것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뭐가 가장 본질적일까요? 취지와 맞는지하고, 그렇지? 우리가 보내기로 되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생산되거나 보내졌는지하고, 자, 명시된 시점에 생산되거나 보내졌는지 중에서 이게 다 진본성은 맞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본질적인 특성일까요? 내가 그렇게 설명했잖아. 사람, 그치? 그 이제 예를 들어볼게.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여러분 생각해봐.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취직을 한다. 그치? 학원 강사 같은 경우에는 어때? 취직을 한다 그러면 어때? 졸업증명서를 띄거든? 그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돼. 학원은 어때? 졸업증명서를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되거든. 그 졸업증명서는 누가 발급하는 거예요? 그치. 대학에서 발급하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여러분, 기생충 봤지? 기생충? 그러니까 어때? 걔가 여기 사진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때요? 포토샵을 이용해가지고 어때? 졸업증명서를 이렇게 만드는 거. 그건 뭐가 없는 거야, 그거는. 진본성이 없는 거다. 이해하셨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졸업증명서는 어때요? 그 대학에서 발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때요? 그 대학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만들었다 그러면 어때? 이거는 뭐가 없는 거야? 진본성이 없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치, 거기서 만들었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면 우리가 어때? 취지와 맞는지, 그치? 취지와 맞는지 또는 어때요? 우리가 명시된 시점에서 생산되거나 보내졌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을 뭐라고 한다? 얘를 진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 진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어때? 기록의 생산, 수령, 전달, 유지 또는 어때? 처분을 통제하는 정책 및 절차 등이 문서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쵸? 진본성을 유지하는 건 어때요? 권한이 있는 사람만 그 기록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서를 만들 수 있는 절차를 정해놔야, 그쵸? 그래야 어때? 뭘 유지할 수 있어? 진본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지, 그치? 자. 그래서 기록의 생산, 그치, 수령, 전달, 유지 또는 어때 처분을 통제하는 정책 및 절차 등이
문서로 만들어져야 뭐가 유지되는 거야? 진보성이 유지된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걸 외우는 게 아니야. 이 말이 나왔을 때 이게 뭐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 진보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3번 기록의 생산자가 확인될 수 있고, 그렇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기록의 생산자가 확인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자, 확인될 수 있고 인가를 받았는지, 똑같이, 그렇지? 또 대학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도 그 사람도 위조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인가를 받았는지 증명할 수 있게 하며 어때? 기록이 인가받지 않은 접근에 의해서 부가, 삭제, 변경, 이용, 은폐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걸 뭐라고 한다? 진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신뢰성을 봐봐. 신뢰성은 기록의 내용이 업무 처리 활동 혹은 어때? 사실을 충분히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지, 이걸 신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이후에 업무 처리나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때? 근거로 할 만한 것인지가 신뢰성이야. 이해하셨죠? 그러면 자, 이제 문제 2번을 봐봐. 2번. 기록의 신뢰성을 판정하는 구체적 기준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업무 활동에 대한 직접적 지식을 가진 개인, 즉 그 기록과 관련된 업무 활동의 담당자가 생산하였는가를 확인하여야 된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뭐의 문제지, 이거는? 진본성의 문제잖아. 이해했지? 그러면 잘 봐야 되는데 기록의 신뢰성을 판정하는 구체적 기준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해했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뢰성과 진본성을 생각해봐. 국가가 뭐 이상한 마음을 먹으면 공무원들을, 그치, 통계청에 있는 직원들을 어때요? 뭐 위협해가지고 통계를 조작할 수 있잖아? 그럼 어때? 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통계를 만들면 뭐는 있는 거야? 진보성은 있는 거지. 그렇지만 어때? 그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서 어때? 꼭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때? 진보성과 신뢰성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다만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만들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믿을 수 있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진본성이 뭐는 될 수 있는 거야. 신뢰성의 기준은 될 수 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사실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자, 재판에서도 있잖아요. 재판에서도 계약이 있잖아. 계약이. 그치? 그럼 네가 서명했어요? 그럼 서명했다. 그러면 어때? 그러면 그치. 그 내용대로, 계약서의 내용대로 어때? 계약이 이루어졌구만. 이렇게 인정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말은, 그치? 기록의 신뢰성을 판정하는 구체적 기준이란 말은, 야, 진보성이 있으면, 그치? 그래도 어때? 최소한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생긴다. 이런 말이야.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2번도 봐봐.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도구에 의하여 생산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의 문제야? 그치? 진본성의 문제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컴퓨터 시스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다 뭐 양식만 딱 쳐놓으면 어때요? 주민등록 등본이 나온다든지 또는 뭐가 나와? 졸업증명서가 나온다든지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만들었다 그러면 어때? 이건 진본성이 있는 거니까 진본성이 있으면 어때? 최소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생긴다라는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하고 나면 선생님, 그치 선생님? 신뢰성과 진본성은 어떻게 구별되는 거예요? 다시 신뢰성과 진본성은 어때? 그냥 신뢰성은 믿을 수 있다는 말이고, 이해하셨죠? 진본성은 어때? 권한이 있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말인데 진본성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야? 신뢰성을 우리가 어때? 적어도 어때? 신뢰성의 기준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봐.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의 시행을 지시하는 공문서가 그 조직의 공문서를 기한하고 결제하는 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자문서 시스템으로 생산되었다면 신뢰성이 있는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디귿 기록과 관련된 업무 활동이 수행된 바로 그 시점이, 그치? 수행된 바로 그 시점이 직후에 생산된 기록이어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시점, 주체, 도구. 사실은 뭐의 문제야, 이게?
진본성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을 이해해 본다면 진본성이 뭐의 판단 기준이 된다? 신뢰성의 판단 기준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 가장 잘 나는 건 뭐냐면 진본성과 무결성을 구별하는 문제예요. 자, 무결성은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때? 계속 나와. 그렇죠? 그래서 무결성, 진본성은 진짜 중요한 개념이다. 자, 그러면 무결성은 기록의 완전함과 변경되지 않았음을 의미해요. 그럼 여러분 잘 봐. 완전함과 변경되지 않았음 중에서 뭐가 중요한 말일까요? 무결성은. 아니, 그죠. 완전이 아니라 변경되지 않았음이 무결성이야. 변경되지 않았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문서를 작성했어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 어때? 그 문서를 가져다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위조할 수 있잖아. 아예 만들 때부터 위조했어. 그럼 뭐예요? 이건 진본성의 문제지? 근데 진본성이 있는 문서를 어때? 나중에 어때? 권한 없이 변경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이게는 무결성의 문제다. 이해하셨죠? 그게 다시 이제 외우면 돼. 자, 완전함과 변경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했을 때 변경되지 않은 걸 뭐라고 한다? 무결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결성은 기록이 어때? 인가받지 않은 뭐로부터? 작성이 아니야, 작성이. 변경으로부터, 그치? 변경으로부터, 자, 보호되었을 때 충족된다.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있는 것이 어때? 변경되지 않고 어때? 그대로 가는 것이 뭐예요? 이건 무결성을 충족한다는 말이야.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3번. 자, 인가를 받은 어떠한 주석, 추가 혹은 삭제도 어때? 명백하게 드러나야 하고 어때?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여기서 주석을 단다든지 추가한다든지 삭제한다는 걸 어때요? 한 단어로 말하면 뭐야 이거를? 두 글자. 변경이잖아요. 변경. 변경. 그러니까 변경의 구체적 형태가 뭐가 되는 거야? 변경의 구체적 형태가 주석 추가 삭제가 되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무결성은 여러분 잘 무결성은 뭐를 전제로 하는가? 얘는 진본성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록의 사대 속성에서 어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진본성이다라는 거지. 진본성은 어때? 신뢰성의 판단 기준도 되고. 일단 진본성이 인정된 다음에만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결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5번. 자, 그래서 기록을 수정할 때에는 수정도 변경이잖아. 그렇지? 수정할 때 취해야 하는 정책과 업무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작성 절차는 뭐에 관한 문제야? 얘는 작성 절차는 진보성에 관한 문제라면 수정 절차는 뭐에 관한 문제다? 무결성에 관한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록이 생산된 이후의 변경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게 함으로써 기록물의 무단 변경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변경이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다. 무결성에서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누가 수정했다든지 누가 주석을 달았다든지 어때? 누가 삭제했다는 걸 어때요? 그 문서에다 어때? 남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우개로 지우면 안 되고 그냥 지우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빨간 줄을 긋고 도장을 찍은 다음에 어때요? 누가 이걸 삭제했다라는 걸 어때? 꼭 종이 문서일 때 그렇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무결성의 문제라고 한다. 자, 그 이용 가능성은 뭐 쉬워, 그렇죠? 기록의 위치를 찾을 수 있고 어때? 기록이 검색될 수 있으며 보일 수 있고 해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이용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검색, 해석, 뭐 위치, 위치는 뭐 검색이니까, 그렇죠? 이런 말 나오면 뭐다? 얘는 이용 가능성을 말한다. 자, 2번, 자, 기록과 그 기록을 생산하는 업무 처리, 행위 등이 어때? 연결되어 보일 수 있어야 하며 일련의 활동 과정을 생산된 기록들 사이의 연계성도 유지돼야 한다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 하면 어때? 비슷한 문서들은 어때? 비슷한 문서들끼리 모아놔야 나중에 이제 그치 우리가 이용할 수 있잖아. 그쵸? 검색도 쉬울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기록을 이용하려면 어때?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 전자기록의 이용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 환경의 변화에도 어때? 보거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을 유지해야 된다. 아니 그치. 여러분 제가 무식해. 왜 무식하냐 하면 내가 어때요?
학원 강사가 첫 직업이야. 그쵸? 그래서 어때? 회사나 이런 데를 다녀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가장 이제 내가 이해하는 가장 초보적인 형태로 그럼 이제 생각해 보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술 환경의 변화에도 어때? 보거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다라는 게 여러분 CD롬 알아요? CD롬? CD롬이라는 걸 모르는구나 여러분은. 그치. 근데 이게 CD롬이라는 게 있었어.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음악 CD는 알아요 여러분? 음악 CD 같은 거에 어때요? 이게 그치 거기다가 텍스트도 넣을 수 있고 뭐 동영상도 넣을 수 있고 그랬단 말이야, 그쵸? 근데 그거를 돌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치? CD-ROM 드라이브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요즘에 컴퓨터 사면 어때? CD-ROM 드라이브가 없지, 그치? 그러면 어때요? 이 기술 환경의 변화라는 게 어때? CD-ROM에 다 기록을 저장해 놨는데 어때? 지금 CD-ROM 드라이브가 없으면 안 된다. 뭐 그런 말이다. 이해하셨죠? 자. 그런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잘 봐. 한번 풀어봐 여러분. 시험에 났듯. 그러니까 이 문제가 처음 났을 때 그치 진짜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치 배운 적이 없을 때 난 거잖아. 그치 2021년에 난 거니까 뭐 얼마 안 된 거야. 그쵸? 자 그러니까 이거 보고 어때요? 그치 이거 보고 이걸 좀 여기를 공부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야. 1번 자 그러면 기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조직이나 개인이 법적 의무를 수행하거나 의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때? 증거와 정보로서 생산, 접수, 유지하는 정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자식 함부로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셸렌버그는 법적 의무라고 했잖아. 그치? 야 그런데 법적 의무 나왔네. 그치? 나머지는 뭐 그냥 그지. 그러니까 함부로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1번 같은 거는 어때? 그치 뭐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잘 모르겠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문제는 언제나 어때요? 손 들고 있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어떤 충격, 임팩트 같은 게 없을 때 어때? 함부로 답이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 이해하셨죠? 2번 봐봐. 2번. 기록의 4대 속성으로 어때?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이용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뭐 어디서 본 것 같아. 외우진 못했어도 그치 기록의 4대 속성이라고 하면 어때? 이것도 뭐 만든 것 같아. 그쵸? 자 그러면 3번. 기록의 무결성 보장 업무는 어때? 정보 기록자가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어떨까요? 이거. 3번. 3번 잘 모르겠어. 3번. 자. 그럼 4번. 자. 비원용 기록은 어때요? 현재 사용되지 않는 기록이라고 했잖아. 그치? 아카이브라고 했잖아. 아카이브. 비원용 기록은 어때? 현재 업무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만 2차적 활용을 위해서 어때? 보존되는 기록으로 어때? 기록물의 행정적 가치, 증빙적 가치, 역사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폐기 또는 어때? 보존 여부를 결정한다. 모든 레코드를 다 아카이브로 어때? 그치? 연구 기록물로 보존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그치 이렇게 하면 그치 답이 없네. 자, 그럼 얘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 그치? 이것도 확실히 맞는 것 같아. 얘도 확실히 맞지? 그래 이제 3번이 답이란 말이야. 3번이. 그럼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생각해보면 자 정보 기록자가 뭐예요? 정보 기록자가 정보를 보관하는 자야 생산하는 자야? 생산하는 자지. 정보를 생산하는 자는 어떤 문제에 직면하는 거예요? 진본성의 문제에 직면하는 거지. 변경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치 그 사람이 그치 기록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치 이게 어때요? 보관하는 자하고 어때요? 이걸 기록하는 자는 어때? 다를 수가 있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기록의 진본성 보장 업무가 어때? 정보 기록자가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인 거야. 이해하셨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도 좀 어려웠어 사실. 그치? 진보성, 무결성 이런 거를 이 문제가 났을 때는 이런 걸 공부 안 하고 갔었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이제 어려운 문제예요. 자, 3번이 그래 답이다라는 거죠. 3번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상 문제 그 다음 걸 보세요. 그 다음 거. 그러니까 기출 문제는 어때요? 이거는 그치. 이건 교수님들이 낸 문제고 그 다음 문제는 어때? 제가 낸 문제야. 이거는. 자, 기록의 4대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자, 진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록의 생산, 수령, 전달, 유지 또는 처분을 통제하는 정책, 절차 등이 어때요? 문서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거는 맞지, 그치? 우리가 여기서 어때? 기록의 생산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그쵸? 이건 진본성의 문제다, 그쵸? 자, 신뢰성은 기록의 내용이 업무 처리 활동 사실을 충분히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아, 신뢰성인데 믿을 수 있다고 그러면 맞는 거지, 이거는, 그쵸? 자, 3번, 무결성은 기록이 그 취지와 맞는지, 그 기록을 생산하거나 보내기로 되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생산되거나 보내졌는지, 명시된 시점에서 어때? 생산되거나 보내졌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그렇지, 얘는 진본성의 문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사실 이해가 쉬운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야? 진본성과 무결성을 구별하는 게 문제다라는 거죠. 자, 이용 가능성은 어때? 기록의 위치를 찾을 수 있고 어때? 기록이 검색될 수 있으며 보일 수 있고 해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면 어때요? 얘가 이용 가능성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거? 자, 그러면 이제 또 넘겨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록 관리의 원칙이야. 기록 관리의 원칙. 자, 그러면 우리가 자, 기록 관리의 원칙을 뭐라고 하냐면 퐁 존중의 원칙인데 프랑스어로 어때? 퐁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치? 이게 프랑스어로 퐁이라는 게 기록이란 뜻이야. 이해하셨죠? 기록이란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한번 읽어볼게. 퐁 존중이라는 개념은 어때요? 오랫동안 고수되어 온 기록 관리의 원칙 중 하나다. 그쵸? 자, 원래 프랑스어인 용어인 그치? 레스펙 퐁이라고 돼 있어요. 그치? 여러분 여기 레스펙이 뭘까 이게? 리스펙. 그치, 리스펙. 그치, 이걸 레스펙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기록 존중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어때? 우리가 레스펙 대 퐁을 뭐라고 한다? 기록 존중의 원칙이다 라고 이제 번역한 거야 이거를. 자, 그러면 단순히 기록 생산자에 대한 존중 정도로 정의되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퐁이 기록인데 여기다 어때요? 기록 생산자의 존중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기록 생산자의 존중. 그러면 퐁 존중의 원칙은 출처, 원질서라는 두 개의 연관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우리가 기록 생산자를 존중한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출처와 그쵸, 출처와 뭐를 그쵸, 우리가 자 원질서를 그치, 원질서를 존중한다는 의미다라는 거죠. 출처와 원질서를 존중한다는 말이 의미가 뭐냐? 이걸 이제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출처는 기록을 원래 생산한 부서를 출처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출처라는 건 뭐냐 하면 이 기록 누가 만들었지? 이걸 출처라고 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때요? 원질서는 기록을 원래 생산한 부서에서 어때? 기록이 생산되고 보관된 순서와 조직을 지칭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기록을 생산한 사람이 어때? 그치? 나는 이거를 이렇게 편철할 거야. 나는 어때? 이 기록을 이렇게 작성할 거야. 라고 어때? 그 사람이 세워놓은 질서나 원칙을 어때요? 그 후에 보관하는 사람이 그거를 바꾸면 안 된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출처와 원질서를 어때요? 출처와 원질서를 어때요? 존중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레스펙 대 퐁이라고 한다. 그치? 퐁 존중의 원칙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2번 별표해. 여기까지는 뭐 상식적으로 알 수 있지. 근데 2번은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2번. 자, 그러면 출처별 원칙은 기록의 물리적 성질보다 어때? 그 개념적 성질을 강조한다. 다시 여러분 잘. 야, 기록에 무슨 물리적 성질이 있고 무슨 개념적 성질이 있어? 라는 말을 이제 생각해 봐야 돼. 자, 그러니까 문제가 아주 어렵게 나면 야, 뭐가 물리적 성질이고 뭐가 개념적 성질이야? 이걸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즉 기록의 물리적 형태보다는 바로 기록의 증거적 성질이 기록을 다른 정보와 구별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시 그럼 여러분 잘 봐. 개념적 성질하고 똑같은 말이 뭐야? 증거적 성질. 아이, 그치. 그 동그라미 쳐. 그러니까 그것만 이걸 다 쳐놓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개념적 성질과 뭐가 똑같은 말이다? 증거적 성질이 같은 말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한 출처는 기록으로부터 어때? 정보를 검색하는 기초를 제공해.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내용으로 검색하는 것보다 어때? 누가 만들었는지로 검색하는 게 어때요? 훨씬 더 쉽다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그 다음 거 봐봐. 2번. 누가 어디서 언제 왜 기록을 생산하고 사용했는가를 아는 것. 이게 뭐예요? 두 글자로. 출처잖아. 출처. 그렇죠? 출처. 자,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언제 왜 기록을 생산하고 사용했는가. 이게 출처잖아. 그렇죠? 출처는 아는 것은 기록의 형태, 주제나 내용보다도 어때? 검색에 더 효과적인 핵심 사항이에요. 그럼 동그라미 쳐, 여러분. 자, 그러면 형태, 주제, 내용.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형태, 내용, 주제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5글자로. 물리적 성질이라고 한다. 아니, 다시, 그러니까 이거 어렵다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물리적 성질이라는 거는, 야, 기록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 거야? 예를 들면, 형태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게 HWP로 존재하나, 그쵸? 또는 어때? PDF로 존재하나, 이런 걸 형태라고 하는 거야. 이게 동영상으로 존재하는지, 문서로 존재하는지, 이런 걸 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걸 무슨 성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리적 성질이라고 한다. 물론 내용이나 주제 같은 거는 어때요? 이거는 물리적이라고 하진 않지만 기록에 있어서는 어때? 이게 물리적 성질이란 말이야. 그치?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누가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내용과 상관없이, 그쵸?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문서를 만들었다고 하면 여러 가지 내용이나 주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렇지만 어때요? 얘는 그치,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에서 어때? 이제 행정안전부는 좀 그렇고, 자, 보건복지부라고 할게. 보건복지부에서 어때? 코로나에 관한 문서도 만들 수 있잖아. 또는 어때? 복지에 관한 거, 그치? 뭐 이런 거 만들 수 있잖아. 그럼 전혀 다른 거지. 그러면 이런 게 뭐야?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뭐 주제가 다르고 내용도 다르잖아. 그런데 이거보다는 어때? 누가 만들었는지, 보건복지부가 만들었는지, 행정안전부가 만들었는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걸 뭐라고 하는 게 두 글자로? 출처라고 하고, 얘를 무슨 성질? 증거적 성질이라고 하고, 얘를 무슨 성질? 개념적 성질이라고 한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자, 이제 생각을 해봐.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출처별 원칙, 그 주제나 내용보다도 검색에 더 효과적이야. 그래서 기록의 형태, 주제, 내용, 이걸 뭐라고 한다? 기록의 물리적 성질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출처별 원칙은 하나의 출처가 다른 기록물들을 혼합하여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거하고 어때?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문서를 혼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야, 주제가 같잖아. 그래서 어때? 이거를 혼합하면 안 된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3번. 자, 출처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것은 기록물을 생성시킨 주체로서의 조직, 생산자 등과 함께 어때? 기록물의 생성 사유가 되는 기능, 목적 등을 포함해요. 자, 사유나 어때? 목적, 이런 게, 그치? 자, 근데 여러분 잘 봐. 그러면 주체, 생성시킨 주체는 어때요? 이거는 물리적 성질일까요? 개념적 성질일까요? 해봐. 빨리 해. 이건 물리적 성질이. 출처.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치? 생성시킨 주체잖아. 주체. 주체는 물리적 성질이야, 개념적 성질이야. 출처잖아. 이게 출처잖아. 출처는 개념적 성질, 증거적 성질.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내용이나 주제하고는 다시 여러분 잘 봐. 제가 글을 쓰면 내가 국가정보학도 하고 어때? 정보사회론도 하니까, 그치? 해봐. 자, 그러면 내가 정보사회론에 대한 글을 쓸 수도 있고 국가정보학에 대한 책을 낼 수도 있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그럼 어때? 주제는 다르지. 그렇죠? 어때? 주체는 어때요? 똑같잖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주체하고 주제나 내용은 다른 거야. 이해하셨죠? 다시 내가 국가정보학 책도 내고 뭐도 냈어. 정보사회론 책도 냈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이거 국가정보학이네? 얘는 정보사회론이네?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 주제라고 하는 거잖아. 누가 썼어? 이동훈이 썼네? 그럼 어때?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출처라고 하는 거잖아. 이해했지? 그러면 야, 이게 국가정보학이네? 이거 정보사회론이네? 이거는 어때요? 물리적 성질이라고 하는 거야? 증거적 성질이라고 하는 거야? 물리적 성질이라고 하는 거다. 이해하셨죠? 뭔 말인지 알겠지?
알기까지 이게 그치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기록에서 어때요? 이 물리를 찾으니까 어려운데 어때? 기록학에서는 어때?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체로서 이 조직이라든지 주체는 어때? 출처는 어때요? 얘는 개념적 성질, 증거적 성질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록물의 생선 사유가 되는 기능이나 목적 등도 어때?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너무 어려워서 이제 안 나겠지만 1번, 2번은 어때? 여기는 어때? 이해를 해야 돼. 이거는. 그래서 이 원칙의 핵심은 어때? 기록물의 생성 배경이나 어때? 유래 연원 등이 반드시 기록물 실물과 함께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출처가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정보사회론하고 어때요? 국어 비문학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정보사회론은 이 주제가 있으니까 어때? 이걸 미리 읽고 가는 거잖아. 국어 비문학은 어때요? 안 읽어본 게 나는 거잖아.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주제를 알려주고 나서 어때? 거기에 대한 지식을 물어보는 게 어때? 정보사회론이나 국가정보학이라면 근데 어때요? 비문학은 어때? 뭐 어떤 걸 낼지를 안 알려주고 어때? 그냥 아무 문장이나 내서 문제를 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어때요? 개념 같은 걸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출처별 원칙은 이제 여기 어려웠지만 원질서 존중의 원칙은 되게 쉽단 말이에요. 자, 그 원질서 존중의 원칙은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록을 반드시 원질서에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렇죠? 그러면 기록은 기관의 효과적 기록관리 프로그램에 따라서 기관에서 수립한 기록철 분류 검색 방법에 따라서 관리돼야 돼.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기관은 뭐야? 이 기록을 생산한 기관을 말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생산한 기관. 자, 그럼 3번. 기록관은 어때? 논리적이고 체계적 기록관리 업무 절차에 따라서 어때? 기록을 생산, 관리, 보존해야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원질서라는 건 생산한 사람들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어때? 얘를 그렇지 원질서 존중의 원칙이라고 한다. 자, 연구 기록물 관리 기관은 그렇지. 그 이제 다시. 그럼 여러분 잘 봐. 여기서 연구 기록물 관리 기관은 어때요? 얘는 이 문서를 만든 애들이에요? 아니지, 그렇지. 나중에 보관만 하는 거잖아. 이게 아카이브잖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연구 기록물 관리 기관은 기록이 이관되었을 때, 그쵸? 원본 기록물에 부여된 질서, 이걸 생산할 때 만든 그 질서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변경시키지 않아야 한다.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얘를 원질서 존중의 원칙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다시. 자, 레스펙트 퐁이다, 그쵸? 레스펙트 퐁. 자, 기록 관리의 원칙인데, 얘는, 자, 우리가 기록 생산자에 대한 존중인데, 얘는 뭐와 뭐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출처와 원질서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다. 그쵸? 자, 그러니까 이해가 어려운 거지, 이해하고 나면 어때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거는 사실. 자, 그러면 2번, 자, 특징을 봐봐. 원질서 원칙은, 그렇죠. 기록물을 편철하거나 보존하면서 어때? 기록 생산자가 정한 배열 순서, 번호 부여 체계 등을 흐트러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렇죠? 기록물 편철 순서나 어때? 등록 번호 등은 어때요? 업무 처리 과정의 논리적 과정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기록관 등에서, 그렇죠? 기록관, 자, 등에서 주관적 판단으로 흐트러뜨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록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현용 기록물이 어때? 준현용 기록물이 되면 어때? 이게 그렇지. 이걸 이제 레코드가 돼가지고 어때? 이게 보관하는 데를 기록관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면, 자, 기록물의 어때? 기본 구성, 즉 원질서 부여는 그렇지. 기록물 생산부서의 고유 책임이다. 다시 이거를 생산부서라고 하지 않고 어때요? 이걸 보관부서 뭐 이러면 틀린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고유 책임이에요. 자. 그러면 생산부서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처리과라 그래. 처리과. 이해하셨죠? 처리과 기록물 관리 책임자나 기록관의 담당자는 원질서 부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도 어때?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기록물 관리에 적합하도록 일정한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지. 자, 그럼 예상 문제를 봐봐, 여러분. 레스펙트 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단순히 기록 생산자에 대한 존중 정도로 정의되거나 했다. 여기 단순히란 말이 나와서 좀 이상했지만 뭐 이거 가지고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치? 자, 2번. 출처는 기록으로부터 정보를 검색하는 기초를 제공해. 그러니까 여기서 출처라는 거는 이 뭐와 대비되는 거냐 하면 내용이라든지 주제라든지 형식보다는 뭐예요? 출처가 검색의 기초가 된다라는 뜻이지. 이해하셨죠? 자, 3번. 출처별 원칙은 기록의 개념적 성질보다 어때? 그 물리적 성질을 강조한다. 딱 봐도 이게 답인 것 같네, 그치? 이게 답인 것 같네. 자, 출처별 출처별 원칙은, 자, 개념적 성질이에요. 그쵸? 증거적 성질이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기록은 반드시 원질서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포함한다. 이게 뭐예요? 원질서? 그렇지. 존중의 원칙이다. 이해했어?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기록 관리의 기초 이론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